네, 일부가 너무 뜨거운 열기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사회를 맡고 있었는데요.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56분이나 되세요. 이거는 일부 유튜브 참가자분들이 한 60분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저희 지금 초등체육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이어서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부 저희 섹션이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체육교육 관련 강의 전략 파트입니다. 지금 저기 회장님도 계신데 회장님도 저희 아직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신데요. 이 초등체육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교대 교육에서의 그런 예비교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주교대 서정환 교수님과 진주교대 이우철 교수님께서 두 번째 섹션 교육 대학교에서의 강의 전략에 대한 그 파트를 맡아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두 교수님의 논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환 교수님, 이우철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광고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이 함께 자리에 계주셔서 2부 내용도 매우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 진행을 서정환 교수님과 이우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사 교육분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공주교육대학교의 서장원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그 경쟁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광고 큐 최종 승자 발표하기 전에 광고 큐를 하는데 딱 그 타이밍이 지금 잠깐 마음의 여유를 좀 갖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본 발제는요, 진주교육대학교 이호철 교수님하고 함께 준비를 했고요.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본 마당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유 화면으로 들어가서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김동식 선생님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요. 교육대학교 체육교육 관련 과목 강의 전략입니다. 발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소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발제에 앞서서 우리 이제 한국 스포츠교육 한마당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분들과 본 주제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최근에 전국 교대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소개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본 주제를 담기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지금 현재 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는 전략이라든지 방법들을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순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2장은 공동교재 집필의 총괄을 맡아주셨던 이호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다른 장들은 제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랑스럽죠? 요즘 한창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자, 제가 노래 하나를 웬 노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죠? 예. 이승배 선생님 크게 웃으시는데 저럴 줄 알았어 이런 표정입니다. 예.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건 초등체육의 정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초등체육 현장에서 체육이 올바로 지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책임을 초등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초등교사들이 인식을 전환하거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교육을 한다거나 초등체육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 그다음 비정상적인 체육 수업에도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초등체육의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더욱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초등체육 정상화의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 될까? 초등교사의 문제로 넘기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교사와 교육행정 탓을 하기에 앞서서 체육교육 관련 초등 예비교사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체육교육과 관련된 교원 양성, 교대죠. 교대에서 체육교육 관련된 강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육교육 관련 교사교육자들의 강의 전략 탐색, 교사교육자들의 수기, 교사교육자들의 현장 개선을 위한 선제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교육대학교 교사교육자들의 수기 과정, 그리고 교사교육자들이 체육교육 관련 과목 강의 전략을 일부 이렇게 알아보고 초등체육 정상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장에서는 교육대학교 교수들의 수기 과정이 담긴 공동 집필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체육교육 관련 과목 강의 전략을 이론과 실기 과목으로 몇 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2장은요. 같이 준비해 주신 진주교대 이우철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3장과 마치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확인하셨습니까? 네. 네, 네. 예. 방금 그 수장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간 없다고 저보고 빨리 하라고 하더니 시간을 제일 많이 그 앞에서 잡아먹어가지고 제 할 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서장훈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이 교사 교육자들의 수기를 통한 핸드북 개발은 그 교사 교육자라 하면 여기서 이제 12개의 초등 교사 양성 기관의 어떤 체육교육의 체육교육과 전임 교원 12명이 되고 수기를 통했다 하는 것은 공동 집필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핸드북은 초등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 그다음에 초등 체육교과 연구자 등을 위해서 체육 수업 내용 교수 즉 PCK에 관한 핸드북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네, 간략하게 그렇게 요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이 사업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또 연구비 지원 등 관련된 그 참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의 회계 대상에는 이게 국가지원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하는 대학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선정 회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회계가 있는데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회계 중에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혁신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진주교대가 총 합해서 약 한 1년에 20억 정도 받았으니까 경인교대나 뭐 학교세가 큰 학교는 더 많이 받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하면서 2019년에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 보시면 뭐 교육정책 수립이라든지 교사학습 지원 및 우수 교육 혁신 사례 공유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공동교육혁신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2019년에 이 구축된 이 혁신센터에서 우리 초등 양성 교원 양성 기관으로 10개 교대와 그다음에 교원대 초등교육과 그다음에 제주도 교육대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자 그럼 우리 뭐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교과 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동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해 보자. 그런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그 기획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체육과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고 1차 연도에 선점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우리 초등 체육 수업 핸드북 제작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게 바로 핸드북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하면 이 교수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수자의 역량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교사의 역량도 있을 거고 교사 교육자의 역량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교직감, 바른 인성도 겸비해야 되고 그다음 초등교사 또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사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책무성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명언이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여기서 교육의 질은 바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의 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는 다시 수업의 전문가인 교사에게 귀결된다고 봅니다. 체육 수업의 가치가 체육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과 그 교수 지식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전문성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막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언급해왔던 내용 교수 지식 PCK이지 않습니까? 교사가 한 차시 또는 한 단원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필요한 교사의 총체적인 교사 지식, 그다음 뭐 PCK 자체가 체육과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이 하나가 아니라 교사들이 교직 경험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신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지식. 근데 뭐 과거에 우리가 뭐 교육이 유행하듯이 열린 교육도 유행했다가 패망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또 이게 PCK 관련된 PCK 기반 뭐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PCK 기반 수업 했는데 지금은 PCK란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 당시 PCK 자체를 한 차시 한 단원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인 지식이 하나의 한 차시에 담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분해를 했죠. 해체를 해서 그걸 이론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 PCK라는 것이 사장이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PCK의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해 우리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정확하고 좀 일관된 교재 제작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서장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학회나 또 우리 스포츠교육학회나 그다음에 초등체육학회에서 학회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모여서 뭔가 우리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이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이유가 되고 실행은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용교수 지식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으로부터 2년간 약 한 4,1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대북 개발과 동시에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10개 교육대학교,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전임교육 각 1명 총 12분이 참여하셨고 스포츠 교육학 전공, 그다음에 체육 교과 교육을 강의하시거나 초등 현장 기반 교사 교육 및 초등 체육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임 교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목적과 취지, 방법, 전이 효과 등에 관한 연구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서 카톡방과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 공지했고, 그다음에 연구의 방향이나 기본 템플릿 등의 어떤 처음에 어떤 로드맵 을개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소요 예산 산출 및 집행 계획도 검토했고 참여 동의서도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연구 효율성을 위해서 SNS를 구축했는데 이 SNS 구축하는 과정이 일단 연구 자체가 이 12분이 다들 좀 서먹서먹 친한 분들도 계시지만 서먹서먹하신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 SNS를 통해서 좀 래퍼를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뭐 신변 얘기도 하고 학회 관련 얘기도 하고 학교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는 등. 예. 대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만났는데 이 1차 워크숍의 주요 화두는 연구 계획서 검토를 통한 이 연구 방향 설정과 결과물 생성의 어떤 로드맵
확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연구 과정에 대한 뭐 심층적이고 무거운 토론의 과정도 거치고 했는데 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학교 이야기나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 그다음에 자신이 살아온 얘기 등 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1차 워크숍 결과 이 핸드북의 유형이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PCK의 세분화를 통한 개인 책임 집필 영역이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집필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책임 연구자인 제가 작성한 연구 계획서는 원래 핸드북 유형이 Q&A 방식으로 해서 이 독자들이 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좀 부담되지 않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2분이 같이 협의 과정에서 Q&A 방식은 PCK 이론과 실제를 좀 담아내고 풀어내는 데는 계획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공감을 해서 전문적인 도서, 강의용 교재로의 형태로 최종 연구물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필 영역과 내용을 이제 1차 워크숍 후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체육과 PCK를 교과로서의 체육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교수법 지식, 학습자 지식, 체육과 평가 지식, 그다음에 체육과 교육 환경 지식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워크숍에서 과정에서 체육과 평가 지식은 교수 방법 지식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영역의 교과 내용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대영역이 바로 6가지 PCK 영역이 되고 12가지의 소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체육교육의 역사, 교과 교육론 지식에서는 체육교육의 역사와 초등체육의 가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체육의 학문화 운동에 대해서도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측면은 2가지로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 4조 모형, 교육과정 모형,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모형이 개발되는 과정, 그다음 변천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과 그다음에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 독립된 부분으로 나눠서 2분이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내용 지식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육과 우리 강론의 신체활동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확한 운동 지식과 원리가 이 핸드북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출판된 검정 체육과 그 교과서 8종의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반드시가 아니라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권리뛰기 기록 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은 맞지만은 이 사진에는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오류를 교과서나 교과형 도서에 나와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그런 또 선생님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릇된 지식들을 바로 우리 이 핸드북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수기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혹시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이 검증은 부산교대 김종원 육상을 전공하신 김종원 교수님께 제가 검증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멀리뛰기를 한 발로 뛰네요. 네? 멀리뛰기를 한 발로 뛰어요. 구름판. 원래 구름판은 한 발로 뛰는 게 정상입니다. 아, 이거 제자리 멀리뛰기가 아니구나. 네네네. 동작기 멀리뛰기입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선을 건 거는 맞습니다. 요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구름선입니다. 이 화살표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발구름선까지 와야 됩니다. 예, 정확한 개척은
개척은 발구름 발구름 이 선에서부터 이어져야 됩니다. 또 어떤 교과서에 보면 원점을 여기로 잡고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 개척지. 근데 반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재든 저렇게 재든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정확한 지식을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 교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또 교과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높이뛰기 도움닫기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제시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오른발로 발구르기라는 이쪽 좌측에서 뛰어서 발을 향해서 뛰어서 오른발로 발구르기 하는 학생들을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제가 관찰한 사업입니다. 교생 수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뛰는 거 아니야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합니다. 반드시 예, 양쪽에서 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그만큼 교과 내용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일본의 그 교재를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죠, 그죠? 일본의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전부 다 예, 양쪽으로 다 양쪽에서 뛸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핸드북에 담아야 되지 않나 해서 PCK 지식 중에 교과 내용 지식에 아주 크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체육 수업 모형과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에 대한 이런 죄송합니다. 작성에 대한 수업 계획과 도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도 전략이 있고 그다음 수업 효율성을 위한 관리 전략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징에 관한 학습자 지식, 그다음에 수업 환경 및 책 수업 환경 및 교구의 확보와 관리 하는 그 수업 환경 지식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필 영역하고 서식 지필 방향 등 1차 워크숍에서 협의해서 확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역당 20페이지, 약 20쪽 내외 분량으로 2개월간 지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필신 대부분은 이미 단독 또는 공저로 체육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편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내용적으로 영역별로 지필함이 있어서 주제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다음에 수정 보완 에 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단톡방이나 책임 연구자의 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된 하나의 그 핸드북 파일을 또다시 모두에게 공유해서 2차 워크숍 때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워크숍은 진주교대에서 이루어졌고 화두는 이 개인이 집필한 내용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입니다.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와 핸드북의 서식을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 방안 또 어떻게 교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워크숍이 끝난 후에 2주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최종 연구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12개 영역 총 267쪽의 1차 핸드북이 완성되었고 이것을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1차 핸드북 개발 시간이 짧았고 2개월간의 집필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검토 기간 합해서 약 5개월도 안 됐고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현장 적용에 대한 현장 적용을 통해서 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뭐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 다음에 공동협의 너무나도 멀리 지역 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교차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의 어떤 그런 수순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집필질들 간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미완의 핸드북이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근데 2020년도에 다행히 이 사업을 좋게 보고 또 제가 제출했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사업단에서 해줘서 공동교수 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추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 자 그러면 1년 한 7, 8개월 동안 내용의 현장 적합성과 정확성을 탐색하고 좀 완성도를 높이는 그래서 전국에는 교재 개발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다시 2차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핸드북의 내용을 예비교사의 학부생 강의나 그다음에 현직 교사 등의 대학원생 강의, 그다음에 임용고시 대비를 위한 교재 등으로 직접 활용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핸드북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완성된 현장 밀착형 교재를 만들자라는 것이 2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적합성도 검토하고 PPT도 각자가 제작한 것을 공유도 하고 핸드북 PDF 파일을 직접 보내서 그거 가지고 수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교육 실습 교사의 실습 지도에도 활용을 해보고 그다음 내용 정확성 검토를 위해서 릴레이식 교차 검토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인 교광사 또는 현장 교사 대학원생을 통해서 다시 디브리핑을 하고 최종 검토는 몇 분의 지필진 중에 소수의 지필진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진주교대 부술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물론 그 검토비를 드렸습니다. 현장 교사를 통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출판사도 섭외해서 출판사는 2군데를 했는데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내용 좋다. 우리가 출판해 주겠다. 한 곳은 우리 돈이 안 되겠다 해서 접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초등체육 이론과 실전. 제가 이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혹시 내가 이거 뭐 책을 파는 책장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실 때는 이런 우리 초등체육과 관련된 교재들은 아까 그 신기철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뭡니까 원고에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나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책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러한 교사 교육자들이 12명이 모여서 어떤 수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냈다는 그 과정만 높이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교재 집필 가치와 효과인데 가치는 이 가치를 하기 전에 이 공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목적은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우리 12명의 교사 교육자들이 개인적으로 집필을 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차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질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는 이 프로젝트 자체, 시도 자체가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12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노라고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부터 너무 좋았고 지금 결과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가치는 2가지의 가치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기의 가치와 교재로서의 가치인데 교재로서의 가치보다는 수기의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알고 있는 내용들, 내용 교수 지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어떤 일관성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 교직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교사 집단을 볼 때도 우리 뭐 황기우 박사라는 이런 사람은 개인주의고 현재주의고 그다음에 보수주의, 보신주의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사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있던 것을 어떻게 혁신하지 않은 그런 타성적 무기력, 그다음에 또 학제 간의 연구에 서로 마음에 열지 않고 우리 학문이 최고다라는 그런 불간섭주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그 지필지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시는 그 또 활용하시는 교사 교육자들께서도 내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고 나의 전문성과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책무성에 자극받기도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재로서의 가치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2가지 가치가 지향하는 것은 현직 교사들의 올바른 체육 수업을 통해서 실현을 통해서 현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체육 교육을 연구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 간 또는 이 학제 간의 수기를 통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또 현장으로 전이되고 연구로 전이가 돼서 초등학교 체육 수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 너무나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런 가치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어떤 실현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우리 고생했다고 악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꼭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호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 예, 공유화면 내려가 주시고요.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교재에 대해서 뭐 소개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그러니까 교대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분들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초등체육 예비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에 좀 의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대학교 체육교육 관련 강의 전략으로 이론 과목과 실기 과목의 실제 지도하시는 노하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체육교육 현장에 계신, 그러니까 체육교육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교사 연구회, 뭐 교과 동호회, 그죠? 교사 공동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업이나 노하우를 공개하고 또 논의하고 토론 과정을 해서 더 좋은 수업을 하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뭐 자신의 강의 노하우를 뭐 공개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못하죠. 왜 그러냐면 각각 모두 전문가다 보니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제를 위해서 자신의 강의 노하우를 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맞춰서 했거든요. 위에 보시면 G교대, S교수 이렇게 해서 교대와 뭐 이니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론 과목 할 때 목적을 두고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론 과목에서 저는 이제 그 과목명을 보시면 초등체육과 교육론과 초등체육과 교재연구 지도법을 하는데요. 예비교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체육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게 되었고, 올해 뭐 시간 강의도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온 지도 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인 강의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더라. 그래서 체육교육의 목적을 보시면 체육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립하게 함으로써 체육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팀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를 팀 베이스드 러닝은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지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일부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강의 1, 2, 3, 4주는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주에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뭐 둘째 주가 되겠죠. 체육을 가르치는 이유, 체육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토의를 하게 하고 그다음 토의한 것을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 제가 그것에 대한 학생들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서 보충 강의를 하고요. 3주에는 좋은 체육 수업은 어떤 체육 수업을 말하는지 학생들이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4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충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을 5개 모둠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한 2, 30분 정도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둠장이나 뭐 한 명이 A4 용지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요.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모둠원들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발표하게 하는 규정을 좀 정해놓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둠원들이 낸 의견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화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범주화한 것을 함축할 수 있는 이제 범주의 용어를 정하고 정한 것을 바탕으로 범주화한 것을 A4 용지에 도표나 수식이나 마인드맵 다양한 방식으로 도식화해서 도식화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사인펜이나 색연필, 파스텔 등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모둠별로 나눠주죠. 뭐 초등학교 수업하는 것도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학생들이 만들어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우리 동서남북 종이접기 있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펼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안쪽에다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체육 수업, 체육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놨고,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범주화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서 범주화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생각한 것 이외에 이런 효과들이나 가치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각 과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교대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른 과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도식화하기도 합니다. 도식화한 것을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립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린 걸 바로 또 모니터에 띄워서 그 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내에 발표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보시면 2주 강의 2주째, 그 다음 시간에는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들에다가 포함해서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때 효과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에는 좋은 체육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지 1, 2주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미술교육과 학생들 같은 경우 두 번째 사진에 있듯이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죠. 실과교육과는 기르는, 그러니까 각 과별의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교육과는 이렇게 길처럼 배움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서 밑에 보시면 재미와 활동 중심, 뭐 참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학교육과가 좀 했는데요. 리미트, 안전은 무한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팝스도 여기 제시를 해놨고요. 8살 때부터 13살까지 경험, 체육에 대해 체육을 통한 경험, 그리고 반 아이들 분의 협동과 배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런 수업이 좋은 수업이더라고 수학 용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든지 학생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체육 수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정말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이야기하는지 본질적으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강의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네 번째 보시면 학생들이 토의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체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 수업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2교대 피강사님이신데요. 강의 과목은 초등체육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또 우리가 임용고시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용고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문제교실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런 강의 수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현장교사의 체육수업 분석을 활용하면서 현장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재 선택 이렇게 되고요. 사전 과제로서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 내에서, 그러니까 답을 교재를 찾아보고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내에서 답을 작성해 보는 거죠. 이후에 이제 오답, 일종의 임용고시 상황을 설정을 하고 백지답안이 아니라 주기든 답이 되든 본인이 아는 내용 속에서 배경 지식 속에서 답안을 좀 작성해 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시간이 많지, 지금 6개, 저희가 총 7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 이론들을 확인하고 검정 교과서 사파라 장면이라든지 현직교사 수업 동영상을 분석해서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수업 종반부에는 배운 내용을 첨부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재해결 뒤에 교수자가 준비한 정답을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한 답안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수업 초반에 의미 있는 오답, 그러니까 수업 초반에 했던 오답 중에서 의미 있는 오답을 제시한 사전과제를 분석하는 시간도 갖고, 이 활동이 학생들에게 5개념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 모형이라든지 수업 모형과 수업 스타일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 이런 5개념을 바로잡는 역할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 과정들이 흐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제가 또 온전히 설명드리지는 못할 겁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장교사 체육수업 분석을 활용한 현장 중심 수업, 그래서 15주차 강의 내용 중에서 체육수업 모형이라든지 체육교수 스타일, 초등체육 수업 전략에 관한 강의를 초등교사들의 영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수업할 때 물론 다른 영상들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영상들을 활용을 하고, 저도 지난번에
저 부설초등학교 신입교사 오셔가지고 공개 수업을 하셨는데 너무 수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검정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검정 교과서 뭐 이런 수업에서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교과서 의미 있는 교과서 검정 교과서의 의미에서 다양한 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정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교사의 수업 영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효과는 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집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교대 K교수 이론 강의, 특히 제가 여러 교수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론 과목에서 특별한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내기가. 그래도 저 선행 연구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교대 K 교수님께서 체육 수업 내에서 반성일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발표할 때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주부터 15주 강의 계획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반성일지를 8회 작성하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하면서요. 뒤에 밑에 보시면 강의 과정을 보시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수업 반성일지 8번 써서 자신의 생각과 체육학습의 결과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때 체육 반성일지는 자기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수업을 하면 체육 수업을 하면서 있던 것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렇게 반성일지를 써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체육수업 반성일지는 체육교육원 강좌가 끝난 후에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변화해야 할 교육 내용, 체육교육에 대한 이해, 교수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예비교사 인식, 그리고 교수의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뭐 반성일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논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 강의 수업할 때 학생들을 이 반성일지를 써보는 과정. 실기 수업할 때 저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매주 카페에다 세 줄 글쓰기 정도 하거든요. 세 줄 글쓰기 수업한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론 강의 속에서도 반성일지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 강의 이렇게 세 전략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론 강의를 하실 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대 제이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건강과 여가 스포츠 과목명은요. 체육실기 1, 2 특히 이제 체조 교수법을 하시고요. 전략은 뭐 직접 교수 모형, 협동 교수 모형, 특히 협동 교수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강의 과정은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강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5분 일찍 들어가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맨 뒤에 저 반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강의 후에 뭐 부끄러움이나 운동기능 부족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특히 체조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지도를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볼 때 참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책무성, 초등교사로서의 책무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세 가지 뭐 극명하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A 교사는 준비한 교구를 활용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세요. B 교사는 뭐 설명 들은 대로 직접 해보세요. C 교사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도 C 교사처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법이라든지 교직에 대한 책무성, 학생을 대하는 마음, 태도 등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바로 이제 체조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단원에 알맞은 보조학습, 학습 자료도 만들고요. 보조 방법, 그다음에 예비교사가 경험하는 초등학생 지도하도록 하고요. 뭐 UCC도 만들기도 하고 뭐 지도 아니라 모의 수업은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발표하고 계셨고요. 자료를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업 분석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또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켄트지 전지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체조 수업하면 실기 위주의 수업을 생각할 텐데 이렇게 협동 과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작품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 공동 작품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같이 꾸미기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진들을 다 또 찍어 주셨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보다 최선을이라고 뒤에 또 이렇게 딱 쓰여 있고요. 열정적 학생들이 하는 표정들을 보면 뭐 하기 싫어서 한다기 표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보조교사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작품 되기도 하고 여기는 맨 뒤에 보시면 매트를 넘어 띵틀로 해가지고 매트에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했던 것을 띵틀에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학생들이 제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활용 효과는 시간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S교대 P 교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체조 수업이 됐는데요. 체육실기 원 수업이고 15주 체조 수업입니다. 1.5시간 육상하고 이제 팀 티칭을 한다고 하셨고요. 특히 성찰, 그다음에 협력 학습 전략을 이용해서 실기 강의를 하셨는데 특히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체조에 관한 자서전을 쓰는 것을 하셨고요. 동작 분석 후 과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매트 운동 종합 및 동작 구성 및 유의사항을 확인했고 마지막에 모든 별 체조 작품을 발표했고요. 사진들도 다 찍어 주셨더라고요. 선생님, 교수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보고 저도 많은 동기를 부여받았는데요. 자서전 쓰기 자세하게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서전 쓰기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서전 체조에 관한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밑에 보시면 체조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체조 수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동작 분석을 해서 기본적인 매트 운동 동작을 다룬 후에 자신이 동작을 촬영해서 이를 분석해 보도록 했고요. 이렇게 동작 분석한 것을 다 학습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기 수업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체조 수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요, 모든 별 작품 구성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모둠원 전체가 주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 작품만 구성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별 체조 작품을 해서 모든 전체가 주제를 설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연습하고 점검하고 작품 발표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참여를 하고 특히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의 완성 과정의 충실성을 평가하기도 했고요. 개림차를 극복해서 자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톡을 통해서 모둠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실제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동작 구성 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습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가사별 동작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해주셨고요. 예, 기말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생들이 또 기말고사 했던 작품도 사진도 다 찍어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예, 강의 효과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핸드볼 수업했던 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 핸드볼 수업입니다. 5주 동안 로테이션이라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육 수업 모형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적용을 했어요. 전체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스포츠 교육 모형, 그다음에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형,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일부, 그다음에 제가 뭐 전공을 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대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모형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업 모형을 지도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을 실기 수업에서 제가 그 협동학습 모형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형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하나로 수업 모형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 모형을 또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무슨 알쏭달쏭 OX 퀴즈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면 모둠을 정하고요. 모둠 정해서 발표하고 이걸 준비 정리 운동으로 준비 시작 정리하고 하면은 핸드쉐이킹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빨리빨리 학생들이
이제 자기 모둠들의 핸드쉐이킹을 뭐 핸드쉐이킹 아시죠? 이렇게 참고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팀별로 핸드볼 규칙 괄호 열기를 스마트폰 가지고 모여서 규칙을 찾고 그다음에 빈칸 작성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아이솔레이션 OX 퀴즈를 해서 OX 퀴즈 해가지고 남은 학생이 많은 팀별로 점수를 일부 좀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이 게임, 변형 게임으로 게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뭐 삼행시도 짓고 그다음에 뭐 핸드볼 수업하는 것을 가지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가 걸린 것도 아닌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에는 불을 켜고 발에는 모터를 달아 빈 곳을 파고든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점심시간 이런 그렇게 시도 지어보기도 했고요. 예, 핸드쉐이킹으로 하나 된 우리 드림팀이 되었네. 볼수록 매력 있잖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평가는요, 이런 복합적으로 출석 태도, OX 퀴즈 결과, 개인 기능, 팀별 게임, 그다음 과제 수행 여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고, 예. 네, 마지막입니다. D 교대 C 교수님이신데요. 배드민턴 수업을 하면서 ARC에서 이것도 논문에서 제가 선행 연구를 하다가 또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CS, 그러니까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ARCS 모형을 적용해서 배드민턴 수업을 했고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 단계가 쭉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에는 1단계와 5단계에 있는 것 바탕으로 일주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나서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주에는 2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4주부터 8주까지는 6단계, 뭐 예비 전략 나열하기, 최종 전략 선택하기, 교수 전략 통합하기, 뭐 자료 선택 및 개발하기, 평가 수정하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주부터 8주까지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단계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9주부터 13주에는 TGT 협동학습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1위끼리 모여서 경기하고 2위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고, 네,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셨고요. 14주, 15주에는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실기 수업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양이 좀 되게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에 죄송하고요. 이 외에도 뭐 예비교육 현장에서 훌륭한 강의를 하고 계신 많은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계신데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체육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교육대학교 체육교육 관련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 초등체육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공동 자료를 개발, 즉 교사 교육자들이 수기와 협력을 통한 것과 이론과 실기 전략,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강의 내실화를 통해서 예비교사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과 아울러서 정책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교육이 초등체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제에서 소개해드린 전략이 전부는 아니죠. 다만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교사교육자들은 다른 교사교육자들의 교육 전략에 대해서 좀 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발제를 통해서 많은 교사교육자들이 예비교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초등체육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교사 교육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요. 교사 공동체처럼 교사 교육자들도 함께 같이 걸어가는 문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혼자는 외롭고 더딜 수 있으니까요. 예, 본 발제가 초등체육 정상화를 위한 예비교육의 마지막 예비교사 교육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할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서두에 그 신기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초등체육학 정립의 하나의 과정으로 도서 개발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과 교대에서의 강의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질문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이우철 교수님이나 서장훈 교수님께 질문 있으시면 네, 김종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 지금 보시면서 발표하신 분들 내용에 배울 점이 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번 고민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학교 졸업생들한테 어떤 설문과 관련해서 좀 필요해서 전화 연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연락을 하고 나서 좀 제가 좀 혼돈이 오는 게, 과연 우리 지금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어떤 그 수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걸 정립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만 봤을 때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그냥 체육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교사로서 담임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서 교수님 저 체육과 관련해서 수업 안 한 지도 한 3년이 넘었는데, 이런 말들을 생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육과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체육 전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그런 걸 관심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게 어떤 체육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른 분들 어떻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현장에서 20년 동안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체육 교담을 또 했었는데, 다른 분들 혹시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또 저 김종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현실을 김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문제인식을 저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언뜻 말하면, 저도 이제 저희 동기가 체육교육과에서 10명인데요. 남자가 10명밖에, 남자는 10명인데, 여기서 여자 동기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체육교담이라든지 체육 관련된 분야에 있던 친구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과학으로 가거나 연구로 가거나, 그러니까 승진과도 연결되어 있고, 뭐, 현장에서도 복합적인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저 신기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오늘 저 이호철 교수님이나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들은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방법은 만약에 제가 찾아낸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함께 김종원 교수님과도 함께 저와도 함께 다른 교사 교육자 분들과도 함께 공동으로 좀 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우철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혹시 네. 교재 교재가 아니라 저도 이제 현장 김종훈 교수님 말씀에 100% 제가 공감을 하고, 한 가지 대안 방안, 아니 대안 방안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죠. 현장에서 체육 교과의 가치 자체를 인식하는 교사들이 문제고, 그 체육 교과는 그냥 뭐 담임이나 우리 교대 초등교육 양성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해야 전문성과 책무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 스포츠 강사들이 도입됨으로 해서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포츠 강사가 체육 수업을 하고, 여기 뭐 들어오신 분 중에 스포츠 강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공적인 제가 발언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스포츠 강사에게 수업 맡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경기도 교육청 도장학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스포츠 강사 연수를 하는데 체육 수업 모형하고 교수 방법 기술을 연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왜 스포츠 강사들이 그렇게 그 모형에 대해서 그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알아야 되냐 했더니, 우리 경기도는 100%
스포츠 강사가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과거에 6천 명까지 늘어났던 스포츠 강사의 수가 지금은 2천여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체육 수업을 맡기고 전담을 시키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법안 발의해서 우리 정규직화 시켜달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 또 우리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나서서 교사 교육자들이 학부 수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수업이나 아니면 교사 연수에 가서 절대로 스포츠 강사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가 되고 그들이 보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논의가 이어졌는데 지금 현재도 현장은 여전히 체육 수업은 스포츠 강사가 한다. 반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사회자님, 저기 네. 잠깐 한 1분 정도만 그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예.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적인 것 측면인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적어도 초등교사가 되면 현장 교사가 된 1년 차부터 10년 차 내에는 저 체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음악, 미술, 체육은 교과 전담을 반드시 걸치도록 하는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 갖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을 안 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적어도 1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체육교사 교담 경험을, 그러니까 음악, 체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은 교담을 1년을 거치면 월등하게 그 수업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규 교사 1년 차 때부터 10년 차 내에는 반드시 음악, 미술, 체육 정도는 교과 전담을 거쳐야 되도록 정책적으로 만든다면 그 부분은 획기적인 물꼬를 한번 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오랫동안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승배 선생님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장님 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해 주실 거고, 현장에 제가 있으면서 이호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요. 이렇게 전담 한 20년 남짓 이렇게 전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스포츠 강사들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저도 많이 목격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도 스포츠 강사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고 조심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임쌤들과도 좀 이야기하고 학교에서의 교장 교감쌤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요. 몇 년 전에 공청회에서 체육 전담 교사의 배치 방안과 관련된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종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전담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120% 공감하고 있고요.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삶의 어떤 생애 주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전에 서장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많이 한번 생각해 봄직하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체육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런 전담의 길로, 또 뭐 꼭 전담의 길이 아니더라도 체육 수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좀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긴 시간이 있으면 더 열띤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다음 준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